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정착래 부동산 성공투자 6월 17일 날 방송했던 이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주셨던 이 시청자 질문 내용 중에 오늘도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닉네임 다니엘 디알님의 사연입니다. 다니엘 닥터라고 이거 하는 건가요? 예, 다니엘 디알님이 닥터. 예, 이분인데 어떤 사연이냐면 성남 수정구 단대푸르지오 최근 실거주 매수했는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단대 푸르지오입니다. 여기 이제 지하철 8호선이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예요.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9년 차 되는 연식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단대 푸르지오가 위치한 곳이 여기가 이게 크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남 구시가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앞으로 봤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디다 쓸까요?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네, 여기인데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점이냐면 가격적인 측면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33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성남 이 단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한 8억에서 뭐 한 8억 5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자, 그런데 항상 어느 지역에서 내가 가진 그 물건이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는 그걸 이제 흔히 대장주라고 부르는데 이 대장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에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격이 올라서 뭐 8억 5천이 되고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금액,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내 물건들을 사줘야지만, 혹은 내 아파트 단지의 물건들을 사줘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가격보다 가장 높은 가격, 그 아무도 기록하지 못한 가격에 산다면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기에 망설여지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에는요, 신고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까지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가격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대 푸르지오가 8억에서 8억 5천이거든요. 근데 그 위쪽에 이제 산성역 앞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올해 이제 여름부터 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3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현재 10억에서 11억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얘보다는 신축이니까 좀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보다 좀 더 위쪽에 이제 서울 쪽으로 가면은요, 서울에 바로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 위례신도시인데요. 그 위례신도시에 비슷한 이제 평형대 가격대들이 약 11억에서 1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성남 구시가지 내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연식이긴 하지만 아직 가격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심리적인 저지선이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좀 오르는 데는 좀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실거주로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가격하고 물론 이제 같이 가는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성남이라는 지역은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뭐 지하철도 이렇게 서울로 바로 들어간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남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실거주하기 좋은 게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환경적인 측면이.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지도를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게 성남 구시가지 개발 계획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이제 단대 프로지오가 이겁니다. 이제 1단계 정비구역으로 해서 구시가지 정비 계획 중에 1단계 정비구역을 추진해 가지고 이미 이제 신축이 된 건데, 아직도 이 성남 구시가지에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뭐 진행이 다 끝났거나 혹은 진행되고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즉 다시 말하면은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주변에 이제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말이죠. 개선이. 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주택의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 또 지역적인 어떤 환경의 개선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사연입니다. 닉네임 경희팍님이네요. 박경희라고 읽어야 되나요? 영어로 경희팍님이신데, 재개발 임사 등록을 해서 재개발 등록하기 전에 재개발 뭐 가격이라든지 평수는 다 만족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재개발 후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초 등록할 때 가격 조건이 만족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된 후에 신축으로 지어졌을 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 혜택은 이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면적적인 요건에서는 조금 틀려요. 그거를 제가 이 법령을 통해서 살펴드릴게요. 아이고. 자, 보면은요, 이 정비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혹은 재건축 이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돼갈수록 이제 멸실이 된단 말이에요. 멸실되고 나서 신축 아파트로 지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임대사업자 내가 등록해 놓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세금 관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록된 이 법령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글씨가 되게 많은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보면 재개발 사업 혹은 재건축 사업 혹은 소규모 정비 사업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임대를 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해석해 드리면은요, 그러니까는 관리처분 받기 전 6개월, 그리고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실제로 임대가 안 들어가 있어도 너 계속 임대 준 걸로 볼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준공이 새로 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 등록이 된 주택이 만약에 멸실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자동 폐업이 됩니다. 폐업 처리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준공이 됐을 때 6개월 전에 네가 임대사업을 새로 신규로 해서 등록을 하면 너 그거 계속 임대를 놨던 걸로 봐줄게. 자, 다만 실제로 네가 그 안에서 임대 놓은 기간만큼, 세입자가 들어가서 임대를 준 만큼만 일단 기간 8년, 10년 이런 거 기간 계산할 때 그것만 칠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자, 제가 앞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면적적인 부분은 틀려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 요건이 있는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85제곱미터 그 밑에 해당이 돼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 면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 3, 여기에 3항에 보면은 써 있어요. 자, 그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써 있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임대료 증가율 5% 상한 제한, 그러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주택법 제2조 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8년 임대 개시일로부터 8년 이상 임대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액 요건도 추가가 됐죠.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수도권 바뀐 경우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요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면적 요건은 넘으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상식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통용되는 그런 상식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 물건을 임대를 줄 때 당연히 어느 순간 되면은 사업이 진행되면 멸실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 건물이 지어지면은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아무래도 낡은 건물보다는 새 건물이 지어지면은 가격적으로 높아지니까 그거는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새 건물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넘는 부분은 그래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면적이 달라지는 건 좀 틀려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내가 조합원으로 돼 있겠죠. 그럼 조합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원 분양을 했을 때 애초에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가 넘는 뭐 40평형대라든지 이런 걸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법이 갖고 있던 취지는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지만 내가 줄게 라고 했던 건데, 네가 네 욕심에 지금 평형을 높여서 분양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연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이 신축 주택이 면적을 좀 오버해가지고 큰 평형으로 내가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액적으로 처음에 내가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가액이 맞으면은 나중에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그 가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보다 넘더라도 그거는 세금 혜택 받을 때 다 인정을 해주는데, 단 면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넘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달아주셨던 사연들 채택을 해서 상담을 드렸는데요. 매주 이렇게 수요일날 정착내 부동산 성공투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답변 달아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